50년 전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재현하기 위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주말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가 말씀을 전한 이번 대회엔 6만여 명이 모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국토대장정을 재개했습니다. 꿈을 향한 꺾이지 않는 자신감을 갖기로 다짐하는 꿈나무들의 국토대장정 출정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규정에 대한 사례와 평가를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또 지난달 소천한 복음주의 거장 팀 켈러 목사의 삶과 신앙을 조명한 책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50년 전 부흥의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 마련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주말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6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년 전에 열린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는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됐습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도대회에는 총 인원 334만 명이 모였습니다. 강사로 나선 빌리그레암 목사의 열정적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는 한국교회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현재 한국교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신뢰도 하락은 이어지고 있고 이는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50년 전 부흥의 열기를 되살려 한국교회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빌리그레암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는 죄사함과 회개에 초점을 맞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I want you to know today that God loves you. He sent His Son from heaven to this earth to save your soul. We're sinners and we need forgiveness. And the only way we can be forgiven is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면서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대표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져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이 시간 통해 자복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성회가 회개의 대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기념대회에 모인 이들은 한국교회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음 확장을 통한 제2의 부흥을 경험하도록 복음적 평화통일과 가정의 회복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념대회에 앞서 진행한 음악회에서는 송정미 씨와 소리엘 등 찬양 사역자와 성악가 등이 출연해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예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50년 전 부흥의 열기를 재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고 문익환 목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제25회 늦봄 통일상 수상자로 사단법인 조각보가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조각보는 해외 한인 여성들이 주축이 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을 10년 넘게 펼쳐온 단체입니다. 어제 열린 시상식에서 김수김 공동대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과 협력해 통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고 문익환 목사의 민주화와 통일운동 정신을 잇기 위해 출범한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는 1996년 늦봄 통일상을 제정한 이후 통일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오늘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지구촌 곳곳이 폭염과 가뭄, 홍수 등 이상 기후에 직면한 가운데 특히 동아프리카 지역은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폭염으로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케냐 북부 지역 주민 350만 명이 가뭄과 곡물 가격 상승으로 비상 상황에 처했으며 20만 명이 넘는 5세 미만 아동이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며 케냐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긴급 식량과 위생키트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동아프리카 지역 주민과 아동을 향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국토대장정을 재개했습니다. 꿈을 향해 꺾이지 않는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이번 국토대장정에는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의 힘찬 첫 발걸음 현장을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 함상공원에 군악대의 힘찬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주황색 모자를 쓰고 행군 배낭을 맨 학생들이 격려의 박수 속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들뜬 기분도 잠시 분단의 상징인 철책선을 따라 평화 누리길을 걷는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집니다. 김포에서 출발해 강화도와 철원, 연천을 거쳐 서울 여의도로 돌아오는 월드비전의 국토대장정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끝까지 이겨내 보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한 발짝씩 내딛는 아름다운 경험이 되고 꿈꾸는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언젠가 도착점에 이르렀을 때 달콤한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월드비전의 국토대장정은 아동 꿈 지원 사업 꿈꾸는 아이들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 꿈을 발견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길러주고 도전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400여 명의 중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1기와 2기로 나누어 각각 2박 3일 동안 60km를 걸어갈 예정입니다. 참가 학생들은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이번 주제처럼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또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과 배려, 연대 속에 친구들과 함께 완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주하며 이 힘으로 앞으로 내가 만날 세상을 잘 헤쳐나갈 것이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주요 호국 지역을 방문하며 순국 선열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또 한반도 모양의 지도를 직접 몸으로 만드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합니다. 참가 학생들은 국토대장정을 통해 변화될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끈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뭔가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협업하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파이팅을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 응원해주고 선생님들도 응원해주니까 더 힘입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수고했어 나 자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 연천에서부터 진행되는 2기 학생들의 대장정은 7일부터 시작돼 오는 9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감리교 시국대책연석회의가 오늘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과 경찰의 폭력 행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감리교 시국대책연석회의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간첩 혐의를 씌워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세금과 관련 없는 노동조합의 재정자료 제출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리교 시국대책연석회의는 또 윤석열 정권이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조 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6월 첫째 주 금요일 구세군 도넛데이를 기념해
구세군 서울후생원 어린이들에게 도넛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세군 도넛데이는 1차 세계대전 당시 구세군 봉사자들이 참전 용사들에게 헬멧을 튀김소 삼아 만들어주던 도넛에서 시작됐으며 1938년 정식 기념일로 제정돼 도넛 나눔의 날로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도넛데이를 맞아 제과제빵사 박준서 명장과 함께 긴급 구호 도넛 구세링을 만들어 우리나라 최초 아동복지시설인 구세군 서울후생원 아동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서궁 총회장 등 117년차 임원회가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등 교단 순교지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임서궁 총회장과 류승동 목사 부총회장 등 총회 임원회는 1박 2일 일정으로 신안군을 찾았습니다. 임서궁 총회장은 117년차 총회가 순교의 영성으로 초심 그대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하자며 순교 영성을 이어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앞두고 세해된 교회와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이 공동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늘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에는 미국 참전용사 6명과 가족 등 미국 인사 50여 명과 한국 참전용사 150여 명 등이 참석합니다. 세해된 교회는 지난 2007년 미국의 한국전쟁 탐종영사 초청을 시작으로 17년째 국내외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한미 참전용사와 가족이 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사례와 평가를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또 지난달 소천한 복음주의 거장 팀 켈러 목사의 삶과 신앙을 조명한 책도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한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교회 이단 규정에 대한 약 100년의 사례와 평가가 담긴 책입니다.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장 유영권 목사는 한국교회 공동의 이단 표준 규정안 제정을 위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의 이단 대처 방법보다는 보다 더 보편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또 사회로부터 충분히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연구와 또 자료가 보급돼야 되지 않을까. 책에는 저자가 분석한 교단별 이단 규정에 대한 특성과 시대별 이단 규정 역사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의 삶과 신앙을 조명한 책입니다.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달 소천한 팀 켈러 목사는 미국 리디머 장로교회 목사이자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책에는 전도와 교회 개척, 제자 훈련에 대한 조언 등 팀 켈러 목사가 기독교인에게 전하고자 했던 신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만난 기독교 선조들의 얘기를 풀어낸 책입니다. 책 땅에서 하늘을 산 사람들은 교회사 속 인물들의 삶을 재조명합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를 포함해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2세 등 신앙인 12명의 삶과 업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가 펴낸 성경 통독 안내서입니다. 성경 통독에 어려움을 겪는 독자를 위해 평신도 수준에서 쉬운 용어를 사용해 성경 완독을 돕습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내용과 성경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유성감리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선교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다문화 가정과 유학생들을 위한 연합 찬양축제가 부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50여 개 교회가 함께한 성령 강림절 집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유성감리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고 섬기는 구원전도 대행군 선교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서 교회는 초청된 150여 명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교회에 대한 문턱을 조금 낮추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조금 긍정적으로 갖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도대상자 섬김의 바자회로 오늘 준비하게 됐고 다문화 가정과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2023 부울경 다문화 연합 찬양 축제가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온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행사엔 다문화 가정과 외국 유학생들로 구성된 11개 팀이 참여해 찬양과 각 나라의 전통춤을 선보였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대구 경북 성명강림절 연합집회가 대구 범어교회에서 50여 개 교회 연합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혼돈과 공허한 세상 가운데 희망을 전하는 그런 찬양 집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기대합니다. 연합집회에선 범어교회 찬양팀과 목사 사모 연합찬양대 그리고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의 찬양 등이 진행됐습니다. 2023 군선교 정책포럼 군선교 현장에서 답을 찾다가 강릉 중앙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부흥 전략과 메타버스 시대 군선교 부흥 스토리 등 다양한 주제의 군선교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반드시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이 군선교 현장에서 한국 지역교회에 연결되는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될 줄 믿고 군선교 정책 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성교회가 창립 58주년을 기념해 새 예배당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965년 광주 북구 백운동 주민들과 함께 시작한 광주 대성교회는 임암동에서 새 예배당 기공식을 갖고 1년 4개월에 걸쳐 새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전주 예은교회는 이병우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박병수 목사를 제3대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지난 주일 열린 예식에서 이병우 원로 목사는 예은교회 30년 목회를 회상하며 행복한 목회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은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박병수 목사는 교회의 화평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